안녕하세요. 뻔뻔한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가 질주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고가 경신 중에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돈의 흐름을 잘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파트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주식시장 쪽으로 유동성 자체가 정말 2025년과는 격이 다르게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성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삼전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의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왜? 지금 D램 가격, 판매 가격이 거의 50% 이상 올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방석입니다. 돈방석. 그냥 현금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지금 호황이 2026년에 공급처가 많지를 않아. 삼전과 하이닉스 아주 독보적인 어떤 이 공급 라인, 파이프라인을 딱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젠슨 황이 작년 말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치맥을 해가면서 삼전과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줬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도 D램 가격 올라치는 거 보니까 공급 파이프라인을 확실하게 삼전 쪽으로 돼야지만이 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쇼맨십이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이 D램 가격 낸드 중심의 성장 구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부동산 시장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엄청나게 있죠. 왜 우리가 주식 시장의 흐름과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느냐? 무조건 간에 이 유동성 자체의 어떤 흐름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경색화됐고요. 금융시장은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동력, 이 작동 원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한쪽은 피를 확실하게 받게 될 거고요. 다른 쪽은 이제 갯벌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 달라붙어가지고 집값 부채질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지표가 나오는 거 11호 이전 지표를 계속 곰탕, 삼탕, 재상 그렇게 그냥 끓여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초마다 단위마다 변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투명성 자체가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표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다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도된 분위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라. SK하이닉스 2.16%. 지금 보십시오. 유동성 자체가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빠져나갈 때는 거의 2조씩 빠져나갔었습니다. 이제 빠져나가도 471억밖에 안 빠져나가. 지금 이거 AI 거품론 때문에 미국 지금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산타넬리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돼 버렸고,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구석에 몰려 있어요. 지금 금융시장 안 좋고, 또, 가뜩이나 이 자국의 이 파산하는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이 요새 잘 못 듣지 않습니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잘 안 나와.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발을 빼는 어떤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은 또 다르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지금 시각에서는 1%더 올랐던데, 코스닥은 1.66%까지 올랐고, 코스닥 시장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국의 중견 기업 중에 워낙에 기술력이 독보적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AI주, 바이오주 해가지고 굉장히 이 거점을 잡고 들어올 이 외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도 되겠고, 일단은 환율이 1450원대를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반대잖아. 대출 기제로 완전히 꽉 묶여 있지 않습니까? 6억, 그 다음에 25억 초반에 2억으로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가동되고 있고, 1월 1일부터 은행 자체 주담대 위험 가중치 20%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금 면에서의 어떤 흐름,
난이도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도 1월 중순 추가 주택 공급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어요. 신규 공급 후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심복합 사업이 1, 2월 안에 속도를 높여가지고 사전청약 형태로 뿌릴 가능성 높습니다. 도심 공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울 아주 요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입지들을 가지고 있어서 공공분양이 아닌 이익공유형 혹은 임대로 조금 파일을 더 확대시켜서 진입비용을 한 3억대로 낮추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 공급 라인, 파이프라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보십시오. 이거 잘 보셔야 돼. 보면, 8.71%나 올랐어? 큰일 났네. 나 이 진보 쌌는데 벼락거지. 이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2021년, 2022년 폭락했죠. 마이너스 7%, 2023년 좀 올라치다가 2025년 쭉쭉 올랐는데 이게 11호, 10월 15일 대책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그러니까 규제 받기 전에 무지성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이후로 그래프가 안 나와. 예? 이 이후에 그래프가 안 나온다고요. 상당히 참 당혹스러운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11호 이전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대책 발표 이후에 상승폭이 크게 둔화가 됐어요. 크게. 엄청나게 둔화가 됐습니다. 뭐 매매 가격이 10월 13일 기준 1.46% 상승해서 최고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근데 기준점이 중요하잖아. 기준점이. 두 달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곰탕, 재탕, 삼탕하고 앉았으니까 집값 오르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요. 11호 대책 전에 10월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최고를 찍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10월 대책 이전까지의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 10월 이후에 거래량 보시면 지금 2,600건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시장은 절대적으로 거래량에 의해서 거래가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이다이로 지금 거래를 하잖아. 아파트. 그죠? 아파트, 사람 대 사람. 다이다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거래가는 그냥 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 60%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도 이 서울의 매수 열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분위기다라면서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 뭐 20.46% 올랐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강남구, 강남상구, 마용성 더 상승률을 찍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고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뒷걸음치면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참 심각한 어떤 거래가 하락 양상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이 전망은 거의 눈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지금 실질적으로 언급한 과천 보실까요? 과천 레미안 에코팰리스 1억 9천 하락했고요. 과천 프루지 서밋 8천만 원, 자이 1,850만 원, 르센토 대시양 최고가 거래가 있네. 그러니까 과천은 어느 정도 경기도권에, 여기 과천을 그냥 경기도권으로 말하기는 그렇잖아. 거의 뭐 강남이죠. 강남. 서초구하고 얼마나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는 있고 그래도 좀 버티는 힘은 있어요.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5억 3천, 고양시 4억 7천, 파주 4억 7천, 용인시 4억 4천, 남양주시 4억 3천, 김포시 4억 2천. 대체적으로 경기도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하향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과천의 어떤 분위기를 전체 분위기로 돌릴 수 없겠고, 지금 지방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집값 뒷걸음질 치는 것이 확실하죠. 부산은 뭐 19억 빠지는 데도 있고, 대구는 뭐 9억 빠지고,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역시 7억 이상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요게 고스란히 지금 서울까지로 역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새로운 집으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면들이 좀 많다라는 경고성 좀 이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올라친다라는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송파, 성동, 마포, 서초, 강남, 용산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올랐을까? 송파, 위례 신도시
20일 거래입니다. 8억 하락했어요. 예. 그 다음에 성동은 그래도 버티는 힘 좋네. 9천만 원 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마포도 마찬가지 7천만 원. 그래도 하락세예요. 예. 여기 어마무시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1억 오른 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초 강남 용산 한번 볼까요? 강남구 동양파락원 11억 3천, 신현대 11차 8억 하락했습니다. 용산구 9억 6천 하락했고 한남 아이파크 5억 2천 하락했어요. 확실하게 성동과 마포가 지금 버티는 힘이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금 엄청난 하락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여기 고스란히 코 깨어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중강남이니까. 양천, 강동, 영등포 그래도 꽤 많이 올랐다고 말했던 비강남권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가 10억 하락하고 있고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웨이브가 5억 8천 4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현대 3차 2억 3천, 우성 백삼동 2억. 강동구는 좀 그래도 버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가 강남 4구에 편입될 만큼 엄청난 상승세를 구가하던 그런 어떤 입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락세는 분명해 보이고요. 영등포구 3억 8천, 강변 레미안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3억 4천 18%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세라는 것이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그리고 구로와 노원 한번 볼까요? 노원구 3억 이상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구로구 역시도 한양 수자인이 3억 7천, 또 항동 중 S클래스 역시도 3억 3천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오른다 하는 이런 어떤 지표들이 다 11호 이전에 규제가 터지기 전에 내 집 잡자라고 했던 무리에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결국 요 무리수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악수를 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집값 변동성의 향방, 그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금융시장만 딱 봐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뭐 눈에 훤하듯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 요런 틈새를 통해서 무주택자들이라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분양, 이익공용, 공공임대, 특별히 서울 도심에서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증산 4구역 3,574가구, 공공분양 2,425, 이익공유 717, 통합공공임대 432세대가 나오고요. 3,500세대면 뭐 어마무시하죠. 자,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서 사전 청약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 공급이 나올 가능성 높고, DLENC 삼성, 이게 레미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레미안과 이편한 세상이. 그 이름 달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익공유면 뭐 3억 정도면 충분히 진입 가능하죠. 3억 1천만 원에서 3억 2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마포 생활권하고 뭐 거의 살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증산역을 뭐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곳이고, 신길 2구역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ENC 더 샵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도 1330, 그러니까 3500가구에다가 1300가구 정도, 그죠? 네, 4800가구, 한 5000가구, 5000채 정도가 풀리게 되네요. 여기도 공공분양 905가구, 이익공유형 267, 공공임대 160가구 정도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 신길 2구역도 지금 뭐 시행사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포스코 ENC가 이제 뭐 간판을 딱 걸게 되니까 거의 뭐 브랜드 아파트가 딱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틈새는 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길 2구역 그리고 증산 4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분양가 고농축해서 공공분양 분양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익공유형과 통합공공임대라는 또 다른 어떤 결이 다른 이 공급 라인을 갖고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주택자라면 일단 서울 도심 쪽에 내가 주거를 좀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허들을 좀 낮춰서 가고 싶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증산 2구역과 신길 2구역, 증산 4구역과 신길 2구역 다음 주에 좀 추이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신길 2구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신길역하고 가깝고요. 여의도도 뭐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직주 근접이 뭐 확실한 어떤 입지 아닙니까? 그만큼
신길 뉴타운에 또 엄청난 백업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런 곳에 공급이 나와야 된다. 결국 뭐 경기도 외곽에 아무리 공급 파이프라인을 딱 놓고 뭐 몇천 세대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자체가 스스로 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가격대는 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입지가 워낙에 지금 뭐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런 어떤 증산 4구역, 신길 2구역 다음 주에 진행이 될 이런 4,500세대, 5,000세대에 가까운 이런 아파트들 좀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구축이 떨어지는 시점도 좀 포인트를 잘 찝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여부를 좀 판가름할 때 좀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나가신다면 2026년에 그 누구보다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다음 주에 있게 될 이 또 사전 청약 단지들 도심 공공 복합 사업으로 나오는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상한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실히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이제 마름이 없다. 거의 그냥 지류까지도 뭐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으니 뭐 코스닥까지도 지금 완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자본의 유동성이 넘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지금 자금 압박을 개인이 받고 있죠. 왜? 주담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정책 금리도 야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전략을 많이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틈새와 우회로를 잘 노리셔서 가다 보면 정말 뭐 남들이 뭐 리스크 뭐 모든 자금들 끌어모아 가지고 무리하게 진입한 그 리스크를 살짝 넘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얼마든지 50년 만의 기회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파트 시장에 허들이 낮은 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옥방프로 한번 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